다음으로 저희 강인석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간단한 특강을 먼저 듣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지만은 칼텍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고요. 그 전까지 포항공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 이제 오셔서 지금 AR 융합 박사의 이제 주임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인석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소개받은 것 같이 저는 이제 포스텍에서 쭉 있다가요.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명예교수.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마 학교 측에서 이제 우리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잘 좀 챙겨주라. 그래서 저를 좀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임 교수는 지도 교수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쓰고 그럴 때 지도를 받는 지도 교수님 따로 있고, 주임 교수님은 전체적인 거를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스텍에 89년에 와서 교수를 약 포항공대 한 36년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많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제 좀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제가 뭐 그냥 예, 그냥 이렇게 경험을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아까 그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완전 이제 전문가신데 또 이어서 박사까지들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어떻게 그 졸업 조건을 만족시키는 논문을 쓰나 그거에서 조금씩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그 논문 쓰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다 보니까 진짜 박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농담 삼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 박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박사를 하는 게 정말 옛날하고 달리 훨씬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더 좋은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오늘 그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열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은 거를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박사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전보다 낫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지금 PhD를 해야 되나? 한 3년 후, 5년 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아니고 왜 어시스트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박사를 하기 위한 그 열망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미켈란젤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 단계인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미켈란젤로의 이 창의성, 어떻게 숨을 불어 넣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홍보 자료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그때는 전기 개념도 없는데 이걸 생각한 그 미켈란젤로의 창의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연 들을 때 하는 거는 이제 그 스파이어라는 단어가 이제 숨쉬다 여기서 이제 숨을 집어넣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숨이 들어오면서 이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스파이어가 뭡니까?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영감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파이어 앞에 A가 붙으면 이제 열망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A가 어떤 그 목표를 지향한다는 A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명상이 이제 에스피레이션인데 그때 제가 강연을 어느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총장님 말씀이 왜 이 단어가 열망이냐 숨 쉬는 건데 그거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인간으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때 제가 강연을 듣고, 그 뒤로는, 제가 조금 이제 나태해지려던가, 뭐, 그럴 때, 이 단어 갖고 이제 제가 좀 추스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고 싶고,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박사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텐데,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같이 이제 나눠봅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사를 할 때 제일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아주 좋은 박사 논문을 써서 좀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박사하기 전에 교수님이 뭐 박사과정 하게 되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 저기 그 조그만 불빛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환해지는 거야. 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박사를 하면서 제일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점이 요 아이작 뉴턴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넓은 세상을 바라본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박사라는 게 그 선배들 미리 연구하신 분들이 있겠죠. 선행 연구자. 예, 그분들의 업적 위에다가 자기 거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원래 있던 데다가 추가를 한 건데 결정적인 추가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다 이게 이제 그 박사과정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옛날에 같으면 거인이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좀 성취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AI가 제 느낌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그래서 훨씬 쉽게 거인의 어깨 위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이제 좋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산에 가면 세상이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아 제가 박사과정 할 때만 해도 아까 그 선배들의 업적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헌 조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미나이든지 챗GPT 쓰면은 뭐 엄청납니다. 정말. 그래서 소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제 지인이 교수님 그 뭐죠? GPT가 그냥 박사가 아니고 MIT 박사 5분보다 더 잘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지도 교수님 말고도 MIT 박사님 5분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 논문을 쓰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제 느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한 분야에 엄청나게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업적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AI들의 지원받고 또 지도 교수님 지원받고 굉장한 논문을 졸업 논문을 금방 쓸 수 있다. 저희 때만 해도 박사하려면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어시스트 와서 잠깐 보니까 빨리 하신 분들은 진짜 1.5년 만에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왜 요즘 좋으냐? 그러면 금방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AI라는 게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적 자유를 주는 제공자다.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세 분야 공부할 때 이제 젊은 교수가 그 전문이라면 옛날 같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 친구 교수님 바쁜데요. 그러면 출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피해서 하고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뭐 주말 같은데도 뭐 일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GPT, 제미나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는 자기 아이디를 쓰고 자기가 새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문헌 조사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그거는 이 GPT나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정말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전에 1년 걸리던 거를 지금은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생각.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 그거는 뭐 옛날에 1년 걸렸으면 지금도 1년 걸리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룩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다가 AI하고 붙이기만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어떤 면에서 무기가 제가 봐서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그 새로 배워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AI로 이렇게 지원받는 거는 뭐 다 똑같다고 보고요. 근데 이 젊은 학생들은 문제 자체를 생각해 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핵심을 그 친구들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핵심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원도 받고 있고 제가 봐서는 뭐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크리에이티비티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어려서부터 기억을 잘해야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인텔렉투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제 보통 머리가 좋다는 게 이제 메모리하고 이제 기억력이 좋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하는 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밑에 두 개만 좋으면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했는데 아주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두 개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위에 있는 것이 자발성. 자발적으로 그냥 좋아서 뿅 가갖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근데 이제는 메모리 부분하고 인텔렉투스 부분은 AI가 해결해 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1년 걸릴 거를 한 달로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11개월을 내가 몰두하고 싶은 분야에다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박사과정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박사과정 지나고 그런 사람으로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어디 강연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수학자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이제 성공 그 지수를 어치브먼트라고 그러면요. 이 성공에 좌우하는 두 변수가 이 탤런트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엔투지애즘 열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정이 별로 없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줄수록 공부 잘하겠죠. 그래서 그때 소위 수학적으로 모노토닉 인크리징 펑션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 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열정인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성공하면 지니어스, 성공 못하면 똑같은 머리고 똑같은 열정인데 매니악이 좀 미치광이다 그거죠. 근데 그래서 성공하면 아인슈타인, 성공 못해도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얘기가 있잖아요. 천재나 뭐 좀 미친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그게 이제 뭐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그렇게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중간에 어정쩡한 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근데 저희 애들도 그러는데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부모님은 훨씬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열정 수준이 이렇게 휘는 데까지 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옛날에 AI가 없을 때는 정말 그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버드로 유학을 가든지 뭐 영국 케임브리지로 유학을 가든지 그래야 좋은 정보를 갖고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AI가 모든 그 정보를 갖다가 균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버드 유학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확률이 옛날 같으면 전부 매니악 수준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요즘 지니어스 수준으로 엄청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AI라는 게 정말 그 휴머니즘이 충실한 그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보여준 게 여러분 요즘 또 양자 컴퓨팅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젠버그란 분이 이 소위 노벨상 받을 때 이제 거기 인용된 게 그 퀀텀 메케닉스 양자 역학을 창시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1932년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할 때는 없었겠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박사는 유체 역학 다른 물리 갖고 했는데 1924년에 이제 그 당시에 연구를 열심히 한 보호란 교수님 랩으로 갔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제가 써놨지만 이 하이젠버그가 이 보호
랩에 갔을 때, 거기 멤버들 보니 거기 아시아 사람이 있었답니다. 일본 사람. 네. 일본 사람, 니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3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젠버그보다 더 먼저 일본에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일본에서 이제 그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에는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그냥 로컬, 뭐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뭐 스탠포드라든가 그런 그래서 명문학교 가서 명문 그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창의성 거기에 메인 거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은 좋은 찬스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지금을 해야 되냐? 나 5년 후에도 될 텐데 10년 후에 하면 안 되겠나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야가 새로 이볼빙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셔야죠. 선구자, 파이오니어. 예. 그래서 먼저 진출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 한 사람은 뭐냐? 그때는 AI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5년 후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정말 좋은 때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들의 이 연령 분포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대 이하가 10%도 안 됩니다. 40대 이상.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어시스트에 와가지고 일반 교수님이 다시 AI를 업데이트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대, 50대, 60대 한 90% 교수님들은 속된 말로 그냥 이게 뭐죠? 좀 그게 떨어지는 거죠, 적응력이.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90%에 있는 교수님들은 아마 이 뭐 시츄에이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한 교수님들 아마 오늘 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AI를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PhD를 해서 진짜 그 본인의 그 아주 스페셜티가 있는 분야하고 AI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 지금 현대에 있는 90% 교수님들을 좀 빼고 이건 제가 단순히 교수님 파트만 좀 이해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카데믹하게 나갈 수 있는 찬스도 엄청나게 많다.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5년 내지 10년 지나면 다른 분이 다 차지하고 있겠죠. 네, 그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어시스트인가? 그냥 뭐 단가별로 열심히 하는 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시스트인가 봤더니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고 어시스트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학교가 다 있나?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전통적인 학교 다니고 뭐 학부도 서울대 나오고 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열심히 했지만 전통적인 학교가 갖고 있는 단점을 어시스트는 다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한번 이게 주임 교수 맡아볼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런 것도 이 어시스트의 특별한 점 때문에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야 중에서 대부분 이제 서로 협력하고 도움 주고 연구하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학자가 제일 이게 혼자 연구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담아들한 수학자가 말씀을 하셨답니다. 심지어는 수학 분야에서도 발명이든 발견이든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서로 만나서 교차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 예. 근데 제가 어시스트 와서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새로운 자기 분야에 새로운 그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런 차원에서 엄청나게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찬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가 이제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 계통이 뭡니까? 분자들이 반응을 하려면 분자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만났을 때 분자가 완전히 스위치되는 게 아니고 분자 중에 플러스 파트하고 마이너스 파트가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새로운 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 어시스트가 아닌가 이런 그 시너지 효과 같은 거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40대 그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신 분들은 정말 찬스가 아닌가.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이 박사하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 예, 그냥 just different가 아니고 distinct. 예, 다르기도 하고 유니크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융합돼서 그래서 우리 학교 제목이 이 어시스트 아닙니까? 그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우리말로 다 해주셨죠. 그래서 그게 모이면서 그냥 컨버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오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 결론을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예, 이제 저희는 그 어시스트 같은 데를 이노버티브, 새로운 개념의 이제 학교라고 보고,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포스텍 이런 데를 트래디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크다 정도를 비교하기 하나를 한 게 아니라 더블로 해서 엄청 크다. 예,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트래디셔널 유니버시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알지만 조만간 우리 이노버티브 유니버시티한테 한참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들 출신인데 그 학교 교수님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나쁜 놈이다 그럴 텐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right person, right plac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된 분들이잖아요. 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right place가 어디겠습니까? 뭐 지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시스트.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작품이 사이언스 쪽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그 리만이라는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 버려서 그런데 리만 휘고 그런 공간을 리만 수학이잖아요. 지오메트리. 리만이 40 근방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리만이란 분한테 기하학을 좀 공부를 해보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근데 가우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돌아가시기가 얼마 전에 아주 그 똑똑한 리만. 그러니까 리만은 원래 전공 분야가 이렇게 기하학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해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즐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우스 같이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 사계 전문가가 많은 곳, 거기가 어시스트 같습니다. 저희 이 학교에 보니까 석좌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엄청난 그 업적도 남기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 지도 교수님도 계시지만 석좌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들으시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오셔가지고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 possibility, 예, 그 그게 여기 있는 게 countless,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게 상상도가 아닙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에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로 찍은 진짜 별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졸업생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준 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같이 나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어시스트에 뭐죠? 박사과정 수가 많다고 그래도 별보다는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한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준 거를 스캔해서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유명하신 이게 파인만 교수님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 같습니다. 뭐 돈도 아니고 뭐 아무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언더스탠드까지 가라. 뭐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번 보시고요. 이분 그 유튜브 같은 거.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AI 도움을 받는 데는 게 아니고 AI를 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 유니크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 교차해가면서 엄청 좋은 논문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조만간 여기서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어로 제가 보통은 박사과정 하면서 뭐 인조이까지 할 필요 있겠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박사과정은 보통 분들은 이 고통의 시절로 보는데 고통의 시절이 아니고 참 그 AI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박사과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